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치매의 원인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의사도 몰랐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수십 년간 엉뚱한 방향으로만 치매를 바라봐왔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 속에서는 조용히 치매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치매라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드려야 할 이야기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꺼내려 합니다. 바로 치매의 진짜 원인이 밝혀졌다는 희망과 충격이 공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치매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주 정말 놀라운 상담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71세의 박춘식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르신은 최근 들어 약속을 깜빡하고 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장 MRI를 찍어봤죠. 놀랍게도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졌던 그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어르신의 뇌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세포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먹은 그 수백만 원짜리 치매 예방약은 도대체 뭐였나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을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배경과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지킬 수 있을지를 여러분께 모두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의학만 41년을 연구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성영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가족들과 울고 웃으며 함께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대한민국 연구진이 밝혀낸 놀라운 발견을 접하고는 몸이 떨릴 정도의 충격과 함께 한 줄기 빛을 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걸고 이 정보를 널리 알리려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치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백세 건강 이야기 채널에서 정직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고 싶은 분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치매에 대한 상식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치매가 생긴다고 배워왔습니다. 저 역시 그 이론을 믿었습니다. 의과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모든 제약 회사들도 그 이론을 기반으로 약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치매 치료제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그 단백질이 치매의 원인이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치매의 진짜 원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범인을 잘못 지목해서 수십 년 동안 엉뚱한 사람만 쫓아다녔던 꼴입니다. 진짜 범인은 우리 뇌 속에 숨어 살고 있던 평범한 세포였습니다. 이름도 생소할 겁니다. 반응성 별세포. 원래는 아주 착한 세포입니다. 밤마다 뇌를 청소해주고 독소가 들어오면 막아주고 신경세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을 해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 착한 세포가 스트레스나 독성 물질 같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악당으로 변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몸에서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연구진은 과학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악당으로 변한 별세포는 과산화수소라는 강력한 화학 물질을 뿜어냅니다. 바로 상처 소독할 때 쓰는 그 독한 약물 말입니다. 이 물질이 내 안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신경세포가 그 독에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죽은 세포 주변의 별세포들도 하나둘씩 따라 악당으로 변하면서 연쇄적으로 뇌세포를 파괴해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산불처럼 뇌의 여러 기능이 차례차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억을 잃고 말을 더듬게 되고 성격이 바뀌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 속에서도 그 착한 이장님 같은 세포가 서서히 악당으로 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하고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별세포가 왜 갑자기 방화범처럼 돌변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5가지, 즉 5개의 자극입니다. 첫 번째 자극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게 하고 잠만 못 자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정말 뇌를 조용히 파괴하는 1급 범죄자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의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보가 너무 오래 울리면 뇌 속의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선량했던 별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별세포는 이성을 잃고 폭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화학 무기를 생산하는 악당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환자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54세 사업가 김태준 씨. 3년 넘게 회사의 경영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이었고 우울감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회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중요한 고객 이름도 틀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놀랍게도 뇌 속에서 별세포의 활동 이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인데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났죠. 이게 바로 새롭게 밝혀진 치매의 초기 징후입니다. 두 번째 자극은 뇌 손상입니다. 여기에는 낙상, 교통사고, 뇌출혈, 뇌졸중, 심지어 예전의 가벼운 뇌진탕까지도 포함됩니다. 머리를 한번 다친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엔 멀쩡하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지만 그 작디작은 충격이 10년, 20년이 지나 내 마을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세 이현우 씨는 10년 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머리를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꾸 깜빡깜빡하고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해보니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고 그 뇌 속에는 반응성 별세포의 흔적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예전에 그 작은 사고가 서서히 착한 별세포를 망가뜨린 겁니다. 세 번째 자극은 바로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예상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몸살을 앓고 열이 나는 것도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 낀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실제 현상이라는 사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 몸 안에 몰래 숨어서 들어옵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몸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기회를 보면 뇌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뇌 속 별세포를 자극하고 이들을 극도로 흥분시키죠. 또한 면역 시스템도 동시에 가동되는데 이때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 세포들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면 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착한 세포들까지 함께 공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뇌 마을 안에서 아군과 적이 뒤엉켜 싸우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별세포는 방화범으로 변하고 뇌 마을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실제로 65세 박정의 어르신은 코로나에 걸린 뒤 몸은 회복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전엔 끊임없이 읽던 신문을 한 페이지 넘기기도 힘들어졌고 딸 이름을 잊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검사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는 정상. 하지만 반응성 별세포의 활동은 명확하게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이러스 감염은 치매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번 걸리는 건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몸살을 자주 앓는 분, 면역력이 약한 분이라면 뇌를 더 강하게 지켜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면역력 관리도 치매 예방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자극입니다. 독성 물질 노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쉬고 먹고 사용하는 것들 속에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폐나 기관지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먼지 입자들은 우리 몸의 모든 방어막을 뚫고 심지어 뇌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외부로부터 아주 민감하게 보호되어 있는 성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공간에 이 유령 같은 먼지가 들어간다면 뇌 속의 별세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경고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자극에 결국은 악당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금속, 농약, 플라스틱 첨가제도 같은 원리로 우리 뇌에 서서히 독을 퍼뜨립니다. 광우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알루미늄 냄비,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별세포를 중독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문제로 고통을 겪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셨던 69세 이순자 여사님은 직접 채소를 키워 드셨고 음식도 신선하게 조리해 드셨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뜨거운 국을 자주 담고 전자레인지에 바로 돌려 드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간단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평소보다 빨리 피로해진다고 하셔서 검사를 해드렸죠. 놀랍게도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뇌세포 주변에 염증 반응이 증가했고 별세포의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식기부터 바꾸고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전면 중단했으며 항산화 식단으로 전환해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독성 물질은 한 번의 노출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축적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처럼 뇌의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환경 독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그릇은 유리 용기로, 알루미늄 냄비는 스테인리스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외출 후에는 세안과 코세척까지. 이것이 우리 내 마을의 우물을 독에서 지켜내는 가장 기초적인 수호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자극입니다.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이 개념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녹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원인은 활성산소라는 쓰레기 같은 분자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면 몸에 녹이 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가 부식되듯 우리 몸속의 세포도 조용히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뇌에서 이 녹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별세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녹을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더 쉽게 별세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 뇌는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광호님, 이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드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흡연입니다. 과음입니다.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수면 부족, 운동 부족도 포함됩니다. 이 5가지가 합쳐지면 그야말로 우리 내 마을 전체에 기름을 들이붓는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에도 마을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62세 유재홍 씨는 20년 넘게 매일 담배를 피우고 퇴근 후 소주 한 병은 기본으로 드셨습니다. 주말마다 고기와 튀김류 위주로 식사를 하셨고 잠도 부족했죠. 스스로는 체력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일상적인 말 실수, 운전 중 방향 차고 집 열쇠를 잃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결과 그의 뇌에는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았고 별세포가 이미 중증 반응성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은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치매의 불쏘시개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생활 방식이 곧 치매 예방의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광호님, 이제 5가지 원인을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1. 만성 스트레스. 2. 뇌 손상. 3. 바이러스 감염. 4. 독성 물질 노출. 5. 산화 스트레스. 이제부터는 이 교활한 5자극으로부터 우리 뇌 마을을 지켜내는 10가지 구체적이고 강력한 예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뇌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전략, 즉 예방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10가지 전략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우리 뇌 마을을 방화범에게서 지키기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작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힐링이 아닙니다. 치매의 시작점이 되는 별세포의 폭주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뇌에 비상이다라는 신호를 주죠. 이게 반복되면 별세포는 계속된 긴장에 지쳐 결국 이성을 잃고 방화범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 10분의 명상, 조용한 음악 듣기, 깊고 느린 복식 호흡, 이것들이 단순해 보여도 우리 뇌 마을엔 방화범의 출현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저는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은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특히 하루 10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실제로 낮춰주는 것으로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은 별세포가 밤새 내 속의 쓰레기, 즉 염증 유발 물질을 청소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행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청소 시간이 짧아져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게 자극이 되어 별세포는 또다시 흥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은 항상 함께 실천해야 하는 뇌 건강의 쌍두마차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뇌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전략, 즉 예방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10가지 전략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우리 뇌 마을을 방화범에게서 지키기 위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작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건 단순한 힐링이 아닙니다. 치매의 시작점이 되는 별세포의 폭주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뇌에 비상이다라는 신호를 주죠. 이게 반복되면 별세포는 계속된 긴장에 지쳐 결국 이성을 잃고 방화범으로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루 10분의 명상, 조용한 음악 듣기, 깊고 느린 복식 호흡, 이것들이 단순해 보여도 우리 뇌 마을엔 방화범의 출현을 막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저는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만으로 인지 기능 저하를 막은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 특히 하루 10분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실제로 낮춰주는 것으로 연구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깊은 잠은 별세포가 밤새 뇌 속의 쓰레기, 즉 염증 유발 물질을 청소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행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청소 시간이 짧아져 뇌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게 자극이 되어 별세포는 또다시 흥분 상태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은 항상 함께 실천해야 하는 뇌 건강의 쌍두마차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광호님, 운동은 단순히 몸매 관리가 아닙니다. 뇌 마을을 순찰하는 방어 병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며 면역 세포도 건강해집니다. 그 결과 별세포가 받는 부담도 줄고 염증도 줄어들게 되죠. 저는 운동을 뇌에 주는 가장 강력한 비타민이라 말합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움직여도 뇌의 활성이 달라진다는 게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10회씩 3세트만 해보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노년기 뇌 기능 유지에 매우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해온 70대 어르신들이 치매 없이 건강하게 신문도 읽고 산책도 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걷고 움직이고 숨 쉬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 뇌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점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이 전략은 뇌 속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해독 작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과산화수소 기억하시죠?
별세포가 악당으로 변했을 때 만들어내는 독한 화학 무기. 이 무기를 중화시키는 게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몸속에 쌓이는 녹을 중화시키고 세포를 다시 안정화시켜줍니다. 특히 뇌는 산화에 가장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항산화 효과가 강할까요? 대표적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비타민 E가 풍부해 뇌 속의 염증과 산화를 줄여줍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두세 알, 녹차 한 잔을 꼭 챙깁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보호하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매일 식단 속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오메가3 지방산 섭취입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 마을의 소방관 역할을 하는 아주 특별한 지방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출동해서 불씨를 진압하고 주민인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이죠.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이 생선들을 구워서 드시거나 국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식물성 오메가3도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한 숟갈을 밥이나 반찬에 더하면 자연스럽게 뇌를 위한 기름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생선을 못 드시거나 들기름이 입에 맞지 않는 분들은 정제된 오메가3 보충제를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고품질의 제품인지 EPA와 DHA 함량이 충분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오메가3는 실제로 치매 환자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었다는 연구 결과도 이미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내 마을의 소방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전략은 금연과 금주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담배는 별세포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연기 속에 포함된 수많은 독성 물질이 뇌세포를 자극하고 염증 반응을 촉진시켜 별세포를 악당으로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뇌의 필터 기능을 마비시키고 별세포의 정상 활동을 방해합니다. 과음은 물론 습관적인 음주도 결국 뇌 마을의 균형을 깨트리고 방화범을 불러들이는 일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독성 물질 노출 최소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중금속, 플라스틱 독소 등은 우리 뇌에 매일같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뇌를 위한 방독면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는 습관, 알루미늄 코팅이 벗겨진 냄비 사용, 뜨거운 국물 플라스틱 포장 그대로 먹는 행동, 이 모두는 당신의 뇌마을 우물에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두뇌 활동 증진입니다. 뇌를 계속 쓰는 것만으로도 별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합니다. 신문 읽기, 책 필사, 퍼즐 맞추기, 바둑, 악기 배우기,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을의 주민들을 활발하게 유지시키고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을의 전등을 끄는 일입니다. 이웃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내 마을의 잔치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웃음, 대화, 소속감. 이 세 가지는 치매를 예방하는 정서적 백신입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조용히 뇌를 파괴합니다. 피 한 방울, 소변 한 컵, 간단한 검사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총합입니다. 열 번째 전략은 보충제의 현명한 활용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이런 영양소는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기 쉬운 내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음식만으로 부족할 땐 전문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영양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전략을 한꺼번에 실천하긴 어렵겠지만 하나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내 마을을 불로부터 지키는 튼튼한 방화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미리 준비하고 지켜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그 준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백세 건강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 깊이 있고 더 실질적인 정보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저장해 두셨다가 한 번 더 반복 시청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소중한 가족이 치매 위험에 가까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영상을 그분들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1년 뇌의학을 연구해온 김성영이었습니다. 당신의 100세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